우리에게 은근 열심히 쓰더라, 여러분. 가끔씩 보는데. 루시아 군, 사는 거 너무 어려워. 무엇보다 화를 다스리고 싶어. 내 탓이 없는 것도 아니야. 화에 지배당하니까 앞으로도 문제는 계속 있을 것 같아. 이게 나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되게 유명한 작가랑 스포츠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안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작가니까 당연히 막 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도 있을 거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뭔가 막 다른 엄청난 걸로 자기의 어떤 분노를 보상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하루의 루틴을 똑같이 반복한대요. 그러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루에 꼭 걷는 시간이 있대요. 그 작가가 맞아, 무라카미 하루키였는데 하루에 꼭 한 번씩 걷는데 자기가 안티들에게 글을 받았거나 뭔가 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들었거나 화가 나는 날은 10분, 20분을 더 걷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자기의 루틴에 그냥 조금 더 할 뿐? 근데 화를 다스린다는 게 사실 이미 화가 난 거를 가지고 막 어떻게 하는 것보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생각하면은 그게 진정이 될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되게 좀 나의 경우의 얘긴데요. 정말 논리적으로 뭔가 내가 부당한 대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그런 경우가 좀 있다? 내 잘못인 걸 아는데 화가 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걸 아는데 화가 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의 정곡을 찔러서 그에 대한 반발심으로 화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꽤 많거든? 근데 그런 분노의 타임들은 곧잘 과식, 뭔가 식탐을 막 갑자기 야식을 막 땡기게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막 술을 땡기게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어떤 급작스러운 쾌락으로 풀고 싶어 해.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한번 거꾸로 되짚어가 보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적이 있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내 방에 훈수를 되게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어떤 날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훈수를 해줬는데 나는 아니라고 막 우기다가 뭐 결국 여러분 말이 맞았는데 내가 하는 방법도 뭐 틀리진 않았지만 여러분 말이 뭐 더 효율적이었어. 그랬을 때 여러분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내가 막 뭔가 답답함에 막 화가 난 거야, 스스로. 그랬을 때 그거를 되돌이켜 가보면 여러분한테 화가 나고 막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상황에서 사실 내가 화가 났던 진짜 이유는 내가 틀렸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부끄러웠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였어. 그거였던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근원지야. 근원지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화를 낸 거야. 뭔가 정말 누군가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근원지는 내가 부끄러움 때문에 화가 난 거야. 근데 내가 그 근원지를 찾잖아요? 내가 맞아. 사실 난 사람들이 한 얘기가 맞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아니라고 우긴 내 스스로에게 약간의 부끄러움이 있었어 라고 내가 그 이유를 딱 찾으면 조금 분노가 훅 가라앉아. 그러니까 원인을 찾으면 분노가 가라앉아.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감정의 갑옷이 분노야, 여러분. 화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화를 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화는 우리들의 갑옷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야 할 때 분노가 치밀어요. 때로는 공포가 치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땐 공포가 치밀지만 우리가 어떤 거에서 우리를 보호해야 되겠다 싶은 자기 방어 기제가 딱 생각났을 때는 분노가 딱 차올라요. 근데 그 분노가 차올랐을 때 그거를 내가 약간 어떻게 관리를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화를 관리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거의 해탈한 거잖아. 그걸 해탈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그 분노의 근원이 어딘지를 아는 건 생각보다 중요해요. 그러면 조금씩 내가 어떤 거에 예민하구나를 알게 돼. 그럼 그 상황을 피해갈 수도 있고 해결 방법을 찾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난 이 말이 너무 그런 거라고 생각해. 내 탓이 없는 것도 아니야 라는 말에서 아마 본인이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걸 수도 있어. 자기한테 화가 나는 걸 수도 있어. 그렇다면 그 근원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화를 내는 이유가 굳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내가 이거 적대시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못한다. 내가 이 부분이 약하다라는 거를 적대시하면서 남들한테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를 느끼는 게 좋아요. 나도 내가 게임 못한다는 거를 되게 한동안은 약간 감추고 싶어 했나 봐. 나도 모르게. 싫었나 봐. 그런 걸 보이는 게. 그래서 막 화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하다, 어떤 부분을 못한다라는 거를 숨기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발전 방법이에요.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영어를 안 하는 것보단 못하는 영어더라도 계속 하는 게 영어를 잘하는 방법인 것처럼. 근데 남이 원인인 경우는 되게 어렵죠. 사실 타인이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 회사에 저 사람 진짜 왜 저러지?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참 어렵지. 사실 분노를 누른다는 게. 근데 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야. 뭔가 조별 과제를 하거나 뭐 이런 걸 위해서. 그럴 때는 애초에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세계관 자체가 달라. 그냥 아예 다른 거야.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될 범주가 아니야. 그런 경우는 그냥 이해를 포기했어요, 저는. 그냥 얘가 뭔가를 하면 쟨 저렇구나. 왜냐면 그게 걔 세상에서는 또 그게 맞는 방법으로 통한 거잖아. 그냥 아예 다른 종족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뒀어. 그런 거를 전혀 캐치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다르고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의 일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공통된 목표에서는 겹칠 수밖에 없어.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 그 부가적인 것들에서 좀 눈을 감으시면 그게 좀 본인을 덜 괴롭힐 거예요. 그게 그나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화가 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말하지?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도덕관념인 거잖아. 내 기준의 옳고 그름인 거다? 되게 좀 멀리서 바라보면 내 기준에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한 배려이고 당연한 절차인데 이곳에선 또 안 그럴 수도 있어.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무조건 초록불이 되면 건너야 되는데 뭐 유럽에서는 횡단보도에서 그냥 건너는 게 우선이고 막 이렇게 나라마다 다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화 차이처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예의고 배려인 경우가 있어.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시키거나 이해하려고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그 에너지가 보답받지 못하면 그게 분노로 이어지거든요. 내가 에너지를 헛된 곳에 쏟았다는 거에 대한 분노감이 어쩔 수 없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타인과 타인이다. 저 사람은 나와는 섞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애초에 그냥 생각을 딱 닫아버리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됩니다. 그게 그나마 좀 저는 피해가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렵죠. I said a 1 and 2 and 3, 4